40대 박 씨는 최근 투병 생활을 하던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 우리나라 법이 정말 억울하다며 사건 반장에 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장인어른에게는 12년 동안 함께 산 동거녀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생활비를 낸 적도 없던 동거녀가 이제 와서 집을 점거하며 돈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심지어 박 씨 부부가 장인어른의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자 동거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박 씨 부부의 행동을 제지했다고 하는데요. 상속받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는 박 씨.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 사연도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자, 이런 일들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 씨의 장인어른은 이제 과거에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한 여자를 만나서 오랫동안 이제 사실혼 관계, 동거 생활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제 우연히 이제 옛 조상의 땅을 이제 찾게 돼서 갑자기 땅이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 혼자 살아야지라고 장인어른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제를 하던 여성이 이제 원래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다가 장인어른이 집을 진다는 얘기를 듣고 같이 살아요. 이렇게 졸랐고 결국 같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근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 전까지 한 12년 정도를 함께 살았는데 일단 이 여성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사실상 동거를 했던 건데 결국 이 장인어른이 투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동거녀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네, 6개월쯤 전에 장인어른 폐렴이 심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폐렴이 아니라 폐암 3기였던 겁니다. 이게 진단을 받고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내랑 그 장인어른의 동거녀가 교대로 간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간병하려면 코로나 검사 받았어야만 했는데 당시 장인어른의 동거녀는 왜 내가 검사 비용을 내야 하냐, 그리고 꼭 이 검사 받아야 하는 거냐라고 여러 번 물어왔고요. 그래서 아내가 할 수 없이 그 비용을 다 댔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슬슬 아내도 화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 아내가 간병을 할 차례여서 병원에 갔는데 같은 병실 사용하고 있는 주변 보호자들이 가끔 오는 그 여자는 그쪽 엄마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랑 같이 사는 친구분이에요. 이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보호자들이 어쩐지 와서 하는 게 없어 라면서 간병은 안 하고 와서 잠만 자더라. 이런 얘기를 전한 거죠. 이런 주변 보호자들 얘기 듣고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결국 그 뒤로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서 장인어른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장님. 네. 세상에 그냥 뭐가 됐든 같이 우리 아빠랑 동거하는 분 12년. 이 정도 사실상 그냥 자기 의붓 엄마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간병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막 여기 옆 침대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막 얼마나 이게 그냥 남처럼 돌봤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주변에서. 네, 그런 거죠. 이제 간병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박 씨 주장하신 거를 다 이제 받아들일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그 밥도 전혀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식사를 이제 아프시면 식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집으로 오시면. 근데 식사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박 씨의 아내가 항상 죽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써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으면서 그 여자분께 이 죽 좀 데펴서 아버지 드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와서 보면은 따끈하게 데워서는 본인이 혼자 먹고 그냥 이 아버지는 냉장고에서 그냥 식은 죽을 데워도 주지 않고 그냥 딱 주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보니까 정성껏 쓴 죽이 다 밖에 나와져 있고 다 상해 있고 그래서 그대로 갖다 버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밥을 안 챙겨준 것도 속상하지만 약은 꼭 먹어야 되니까 약은 꼭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뭐 약도 잘 안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약도 뭐 혼자 못 먹어요? 뭐 이렇게 그 아버님 계신 곳에서 이렇게 좀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자, 서운한 마음이 얼마나 커지셨겠어요. 예, 서운하셨겠죠. 80대 장인어른이 연세가 80대 거기다 폐암 3기. 자, 제보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약도 한번 챙겨달라고 하니까 혼자서 못 먹냐, 아버지 혼자서 못 먹냐 하면서 서운한 그 마음은 되게 많이 컸었거든요. 와이프도 너무 힘드니까 좀 식사 좀 챙겨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는 말이
자기는 만약에 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랑 같이 가야 된대요, 시장을. 그러니까 아프신 어른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돈을 주고 뭐 재료를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생활비 부담한 적도 없고. 아,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어차피 같이 먹을 건데 왜 내 돈 주고 장을 봐? 이거 이 사람이랑 같이 가 이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12년 동안 살아도 아마 그 애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결국 이제 조강지처가 아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이거 동거녀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이제 일을 다니고 있는데 뭐 생활비를 갖다가 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좀 이제 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장인어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 씨 부부가 그 상황에서 생활비를 갖다가 이제 지원을 해줘서 그거로 이제 생활을 갖다가 하고요. 또 동거녀는 뭐 사실 장인어른의 담뱃값이라든가 뭐 그 정도 챙겨준 것에 불과하고 또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완전히 공주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정정하실 때는 동거녀의 밥을 갖다 차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동거녀는 내가 그 정도 대접받을 만하니까 뭐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또 아마 나하고 혼인신고를 했었더라면 이 재산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사전에 단도리를 안 해준 그 장인어른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어떤 논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자관 모양새가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일단 집에 왔지만 당시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산소 공급줄을 계속 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좀 심하게 부딪힌 겁니다. 동거녀가 급하게 박 씨 아내한테 너희 아버지 다치셨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아내가 급하게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갔는데 동거녀는 그 사이에 나가고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런 상태였는데 혼자서 그 수건으로 지혈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두고 동거녀는 혼자 볼일을 보러 나갔던 거죠. 동거녀의 이런 행동을 보고 박 씨 부부는 그야말로 분통이 터졌습니다. 자, 황혼을 함께 보내는 뭐 정말 훌륭한 그런 동거 부부도 많으시겠죠.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아, 장인어른이 이제 한 달 전쯤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박 씨 부부는 장례를 다 치르고 일단 이 동거녀에게 이제 집에서 나가달라. 왜냐하면 이제 상속 재산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전셋값 5천만 원을 줘야 나간다. 내 12년을 보상해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받을 생각 없었는데 주변에서 꼭 받으라고 하더라고. 내가 그 돈을 받을 의무가 있대. 그냥 나가면 바보래. 돈을 받아야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제가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권리는 없는 상황인데, 일단 장인어른과 동거 생활 동안 기여한 바도 없이 5천만 원 안 주면 안 나가겠다라는 이 동거녀의 태도에 박 씨 부부가 굉장히 황당했다고 합니다. 자, 5천만 원을 요구한 장인어른의 이 동거녀, 심지어 집에 자물쇠까지 채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씨 부부는 장인어른 바로 그 옆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장인어른하고 세탁기하고 밥솥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건물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박 씨의 부인이 아버지의 밥을 다 해줬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쨌든 공유하던 세탁기하고 밥이 그 집에 있으니까 이제 빨래를 하러 가든 밥을 하러 가든 당연히 이제 아버지 집에 간 거죠. 그리고 이 집은 이 박 씨의 아내가 이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으로 이제 빨래를 하러 가거나 밥을 하러 간 건데, 이제 동거녀가 어느 날 열쇠로 다 집을 잠궈버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라. 여기 내 집이고 우리 밥도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니까 문 열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나 그냥 안 해줘. 안 열어.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이 집에 들락날락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박 씨 부부는 너무 좀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집도 우리 집이고, 네, 어차피 상속도 받았는데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냥 내 집에 남이 들어와 앉아가지고 배째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관련해서 제보자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이가 없잖아요. 너도 이제 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밥해 먹고 해야 되니까 아줌마가 가서 써라. 이거 아버지 거니까 이걸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그걸 챙겨서 나왔거든요. 경찰을 불러던데, 어쨌든 지금 현재 거주하는 사람의 거래요. 일차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대요. 그래서 함부로 가져가면 별도치에 들어간대요.
자,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장인어른의 집을 점거하니 동거녀, 돈까지 요구하는데 아까 백 변호사님이 짧게 단답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5천만 원을 달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기여분 생각 많이 하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 중에 특별한 기여한 사람을 받는 게 기여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 받을 권리는 없고요, 일단.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집에 들어가면 그럼 주거침입이 된다는데 그게 맞느냐? 맞습니다. 주거침입은 돼요. 왜냐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게 불법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주거에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할 방법은 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명도 소송. 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라는 소송이죠. 왜냐하면 이 소유는 이제 상속인들로 넘어온 거니까 나랑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저기 버젓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점유할 권한이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보통 내보내는 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돈을 좀 일부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으로 저 동거녀에게 뭐 돈을 받을 권리나 저 집을 점유할 권리는 없지만 강제로 할 또 이쪽에 방법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그 살아생전에 말이죠. 그 어르신이 그냥 생전에 이걸 좀 정리하고 가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루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그 마무리를 갖다가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저 뭐 주위에서도 저런 일들이 있는 그런 그 예들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우리 그 백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기서 이제 소송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좀 약간 좀 뭐 창피하다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적절하게 그 집안의 경제 규모에 맞는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그 주고 좋게 끝나는 그런 집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 할머니 고생 많이 하셨다. 우리 아버지를 그동안에 돌봐주셔서 감사하다.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게 끝나는 그런 집들도 있기 때문에 꼭 저렇게 어떤 뭐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그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끝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장님 짧게요. 그런데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버지는 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정말 부인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나중에 막에는 정말 괘씸하고 상처를 받으셨을까? 궁금한데요. 어쨌든 지금 하시는 행동은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박 씨 부부께서 굉장히 좀 원망스럽고 원통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좀 쿨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의견 좀요. 네, 일단 민윤기님,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얹혀 사는 남인데 어쩌다 12년이나 같이 사셨을까요? 하셨고요. 바른사람님, 편하게 살다가 한몫 챙겨야겠다 한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은영님도 한 푼도 주시면 안 돼요 하셨고, 김현주님도 너무 비상식적이라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